오늘은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진로라고 해봐야 뭐 이민이죠. 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저의 진로인데, 일단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7월 달에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7월 달에 어느 정도 바뀌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별 얘기를 안 했죠. 어떠한 얘기도 꺼내지 않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저도 이제 어학원이 끝나고 이제 학원, 그 직업학교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음, 일전에 한번 자동차에서 제가 요리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바뀐 이민 정책이 제 발목을 또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7월 달에 바뀐 이민 정책 중에 주된 내용이 연봉이에요. 연봉. 이제 그 학생 비자에서 이제 졸업생 비자를 받고 이제 취업 비자, 스폰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스폰서 비자를 받는 거에 연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비자를 승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취업 비자, 스폰서 비자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연봉이 원래 한 5만 3천 불인가? 그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만 3천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요리사라는 직업군으로 5만 불, 연봉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바뀐 게 뭐냐면은 7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리사로서 연봉을 7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취업 관련된 스폰서 비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리사로 연봉 7천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계속 여기 호주 전체 이제 그 일자리 구인구직 사이트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직업군이 이 연봉 7만 불에 맞춰줄 수 있는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요리사는 제외예요. 요리사로서 연봉 7만 불을 받으려면요,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그리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요리사가 돼야지 7만 불이 될까 말까입니다. 보통 이제 헤드 셰프라고 하죠. 주방장. 주방장 정도가 돼야 한 8만 불 정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주방장이 뭐 아무나 되나요? 그 직업학교, 요리사로 직업학교를 다 졸업했다라고 해서 바로 주방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관리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경력이 돼야 뭐 중간관리자가 되고, 또 중간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경력이 돼야 주방장이 되는 건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합니다. 졸업하자마자 연봉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요리사로서 가능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광산 들어가는 거예요. 광산을 들어가서 요리사 일을 하면은 대략 한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근데 경력이 어느 정도 1, 2년 되면은 7만 불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요리사로서 연봉 7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시작해서 하면은 이제 직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 2년이라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지금 요리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 광산 직종으로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발붙일 곳이 1, 2년 후에는 사라지게 돼요.
기껏 이제 요리로 뭔가를 시작을 파이프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려고 원래 제 계획은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연봉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냐? 현실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요리사를 직업군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지도 지금 일하면서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매출 자체가 연봉을 7천만 원을 7만 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안 나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매출 자체가 힘듭니다. 지금 가게 매출 보면은 가게 매출 보면은 한국 매출의 한 반 정도? 일단은 반 정도 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이 한국에 비해서 한 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매출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리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있는 가게에서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이랑 동일한데 만들어내야 되는 메뉴는 한국의 한 3, 4배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매출은 한국의 반도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점심 장사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점심 장사 수준도 그냥 잘 나가는 가게 말고 그냥 회사 앞에 회사 직장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맛이 있든 없든 그래도 몰리는 그런 식당 정도의 수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런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해가지고 연봉 7만 불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직업군들이 있나도 또 찾아봤어요. 다른 직업군들 중에서는 또 뭐가 있나. 대표적인 게 사실 간호가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지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 간호는 일단 저는 접었어요. 원래 지금 정도가 돼서 제가 IELTS 한 6.0 정도가 되면은 간호는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이 아니라 5.0도 안 돼요. 지금 직업학교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지금 영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는 아예 물 건너 갔고요. 그냥 간호하고 전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지드 케어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급 정도가 돼야지 7만 불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게 중간관리자급 정도가 돼야 7만 불이고, 그 전에 사람들이 보통 받는 게 한 6만에서 6만 5천 불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7만 간호사로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이 되면은 보통 이제 간호사가 6만 5천 7만 불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광산 들어가면은 간호사가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일단은 이런 쪽은 거의 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이 뭐가 있냐라고 찾아봤는데, 뭐 용접 같은 게 있고요. 용접, 타일 건설 현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으로 쳤을 때 노가다 직종 정도가 돼야 한 7만 불 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직종, 뭐 타일이라든가 뭐 건축, 뭐 하여튼 뭐 이런 관련 업종들 있죠. 그런 쪽 정도가 돼야 이제 7만 불 수준에 맞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자동차밖에 이제 안 나왔습니다. 왜 목수나 이런 거는 안 하냐? 목수나 용접, 일단은 제가 있는 이 지역 퍼스에는 용접 학교가 없어요. 그럼 제가 용접 학교를 다니려면은 멜번으로 또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다시 또 여기 서울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또 들죠. 그래서 일단은 용접은 제외.
여기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전공이 이제 건축, 그러니까 목수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정도 수준인데, 목수도 일단은 제가 나이다 보니까 목수로 스폰서 비자를 받으려면은 간당간당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1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요, 그것도 나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퍼스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목수로 이 퍼스 외 지역에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사업체가 있어야 되죠. 퍼스 외 지역에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북쪽 지역에서는 사실 거의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남쪽 지역에서만 일부 몇 군데에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왜 자동차냐? 자동차 정도로 해서 보니까는 보통 한 자동차가 7만 불, 8만 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연봉 7만 불 정도부터 그 인턴십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도 일단 6만 5천 원에서 시작을 해서 1, 2년 정도가 되면은 바로 7만 딱 맞춰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퍼스 외 지역이니까는 이제 나이도 상관없이 다마 제도에 일단 또 맞춰야 되는데, 그 다마 제도에 맞춰줄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도 사실은 또 찾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일단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는 지금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다시 또 자동차로 전공 변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이게 이민 정책이라는 게 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7만 불 스폰서 비자를 받기 위해 연봉 조건 7만 불은 7만 불에서 낮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7만 불을 저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갓 졸업한 사람에게 7만 불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 뭔가라고 봤을 때 자동차 아니면 간호.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사실 뭐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회가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근데 일단은 저처럼 만 40세가 넘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를 하시든가, 그게 안 되면은 IELTS 5.0의 간신히 넘으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로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전공이 자동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